안녕하십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SOC 사업 진행 정보와 계획 수립 의무와 제도 및 가이드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도 소개편에서는 SOC 사업 진행 정보와 계획 수립 의무와 제도의 취지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고, 공통 가이드 소개편에서는 SOC 사업 진행 정보와 계획 수립 가이드 중 공통 가이드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활용 사례 소개편은 의향상 상편과 하편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으며, 본 영상은 활용 사례 소개, 상편입니다. 본 활용 사례에서는 4가지 가이드 중 공통 가이드를 제외한 예산 산정 가이드, 제안 요청서 작성 가이드, 산출물 관리 가이드 등 3가지 가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편에서는 사업자 선정 이전 단계인 진행 정보와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산정 및 제안 요청서 작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하편에서는 사업자 선정 이후 단계인 진행 정보와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산출물 관리 및 성과 관리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예산 산정 및 제안 요청서 작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설정하기 위해 가상 SOC 사업을 모 기관의 신청사 건립 사업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진행정보화를 수반하면서 예외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SOC 사업으로 진행정보화 계획 수립 대상이며, 추진 경과를 보시면 현재 기본 설계 단계이므로 진행정보화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료의 사업 개요를 보시면 도입시설은 신청사 건물로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하며 공사기간 3년 6개월, 규모 지하 4층 지상 20층, 연면적 총 15만 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약 1,167억 원으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먼저 진행정보와 계획 수립 예산 산정 가이드에 따른 예산 산정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산정 절차는 3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추진하고자 하는 SOC 사업이 진행정보와 계획 수립 대상 사업 여부인지 식별하고, 수립 대상 사업일 경우 진행정보와 계획 수립 예산 산정 방식을 선택한 후, 마지막으로 앞서 선택한 예산 산정 방식에 따라 최종 예산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예산 산정 절차의 첫 번째 순서인 진행정보와 계획 수립 대상 사업 여부를 식별해 보겠습니다. 본 사례의 SOC 사업은 공공청사이므로 사회기반 시설의 3가지 유형 중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시설 유지 및 대민정보 서비스 등 진행정보화가 수반되며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행정보화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예산 산정 방식을 2가지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공사비가 300억 이하일 경우에는 지수에 의한 방식을, 300억 이상일 경우에는 투입 공수에 의한 방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투입 공수에 의한 예산 산정 방식에 따른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정보와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업기간을 산출하고, 산출된 사업기간에 따라 인건비를 산정한 후에 재경비와 기술료를 산정하고, 마지막으로 직접 경비를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인건비, 재경비, 기술료, 직접 경비를 모두 더하면 최종 진행정보와 계획 수립 예산이 됩니다. 진행정보와 계획 수립 예산 산정의 첫 단계는 사업기간 산출 단계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SOC 사업의 진행정보와 계획 수립 기간을 최소 4개월부터 최장 6개월까지로 제시하고 있고, 이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은 자료에 표시된 사업기간 산출 가중치입니다. 사업기간 산출 가중치는 SOC 유형 가중치, 공사비 가중치, 연면적 가중치라는 3개 가중치의 곱으로 산정됩니다. 이 산출식은 진행정보와 난이도가 높을수록, 비용이 클수록, 연면적이 넓을수록 진행정보와 계획 수립 기간이 길어진다는 사실을 전제로 본 가이드에서 개발한 계산식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주차장과 같이 진행정보와 서비스가 차량번호 인식 정도로 단순한 경우가 있고, 공공청사 융 목합타운과 같이 지능형 빌딩 관리, 대민정보 서비스 등 높은 수준의 진행정보와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공공주차장에 비해 공공청사 융 목합타운에 대한 진행정보와 계획 수립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진행정보와 계획 수립 기간이 길어야 하며, 이것을 산식으로 표현한 것이 사업기간 산출 가중치 산정식이 되겠습니다. 3가지 가중치 중 먼저 SOC 유형 가중치를 보겠습니다. SOC 유형 가중치는 SOC 시설에 포함될 진행정보화의 난이도를 의미하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순 보통 복잡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 사례의 경우에는 공공청사를 대규모 융 복합타운으로 건설할 예정이고, 준공 후 다양한 진행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복잡에 해당하는 1.2로 산정합니다.
세 가지 가중치 중 두 번째 가중치는 공사비 가중치입니다. 공사비 가중치의 기준은 SOC 사업에 포함된 총 공사비 규모입니다. 300억 미만일 경우 1.0, 300억 이상 500억 미만일 경우 1.1, 500억 이상일 경우 1.2로 산정합니다. 여기서의 공사비는 택지 매입비나 부수 경비는 제외한 순수 공사비를 의미합니다. 본 사례의 공사비는 500억 이상인 사업이므로 1.2로 산정하였습니다. 사업기간 산출 공식에서의 마지막 가중치인 건축물 연면적 가중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 연면적 가중치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1.0, 1만 제곱미터 이상 5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1.1,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1.2로 산정합니다. 본 사례의 연면적은 15만 제곱미터이므로 1.2로 산정하였습니다. 앞에서 구한 세 가지 가중치를 곱한 값에 따라 진행정보와 계획 사업기간을 산정합니다. 가중치 곱이 1.00 미만이면 4개월, 1.00 이상, 1.22 미만이면 5개월, 1.22 이상이면 6개월로 산정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에서는 앞에서 구한 세 가지 가중치 모두 1.2로 산정되었고 이를 모두 곱하면 1.728이 되므로 필요한 사업기간은 6개월입니다. 앞서 산정한 사업기간에 따른 직접 인건비 산정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산정은 공통 가이드 소개편에서 말씀드렸던 진행정보와 계획 수립 3단계인 현황 분석, 목표 모델 설계, 이행계획 수립 단계별로 제시되어 있는 투입 공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각 단계별 투입 공수의 기준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사업기간이 6개월로 산정되었으므로 직접 인건비 산정에 필요한 투입 공수는 24맨먼스가 됩니다. 이제 투입 공수가 계산되었으므로 정보통신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직접 인건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매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해당 연도의 정보통신기술자 노임단가를 발표하고 있으니 계획 수립 해당 연도에 맞는 노임단가 기준을 찾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서 제시한 정보통신기술자 등급별 월평균 임금은 2021년 12월에 발표된 2022년도 정보통신기술자 1일 노임 단가의 평균 근무일수 22일을 곱한 수치입니다. 혹시라도 기관의 예산 현황 등으로 인해 사업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면 전체 투입 공수의 20% 이내에서 기술자 등급과 투입 공수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의 직접 인건비는 약 1억 2,75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다음으로 재경비와 기술료를 계산합니다. 재경비는 앞에서 계산한 직접 인건비의 110%와 120% 사이로 적용하시면 되고 기술료는 직접 인건비와 재경비를 더하여 20%와 40% 사이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재경비 110% 및 기술료 20%를 적용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재경비는 약 1억 4천만 원으로 기술료는 약 5,350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경비입니다. 직접 경비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 제8조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면 됩니다. 이 기준에서는 출장비, 인쇄비 등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경비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산업 분야 특성을 고려한 다른 경비의 경우에도 반영이 가능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보고의 인쇄비와 최종 보고서 인쇄비를 적용하여 340만 원으로 책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출된 직접 인건비, 재경비, 기술료, 직접 경비 4가지를 합산한 금액이 바로 진행정보와 계획 수립 예산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 사례에서 최종적으로 산정된 진행정보와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은 약 3억 2,47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OC 사업 진행정보와 계획 수립을 외부 용역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예규에 포함되어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준수하셔야 하며 이에 따라 공고되는 제안요청서에는 과업 내용, 요구사항, 계약 조건, 평가 요소와 평가 방법, 제안서의 규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자료 우측에 표시된 목차를 사용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 개요, 사업 추진 현황, 추진 방안, 제안 요청 내용, 제안서 작성 요령, 제안 안내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개요에는 추진 배경 및 필요성과 사업 범위, 그리고 기대 효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는 진행정보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배경과 필요성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법제도 개정이나 대민 서비스 개선 등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최대한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합니다. 사업 범위에는 진행정보와 계획 수립 사업명, 사업 내용, 사업 금액,
사업기간 등을 명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때 제안사가 적정 사업비를 산출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 마지막 부분에는 진행정보와 계획 수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대상 SOC 사업의 기대효과가 아니라 진행정보와 계획 수립의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사례의 세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안 요청서의 두 번째는 사업 추진 현황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 개요는 진행정보와 계획 수립에 대한 개요였고, 이 부분에서는 전체 SOC 사업의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권장해드리는 구성 내용은 해당 SOC 사업에 대한 추진 배경 및 목적, 사업 계획, 시설 건립 계획, 그리고 진행정보와 필요성 검토 등입니다. 이때 해당 SOC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셔도 좋고, 전체 사업 추진 경과와 기본 계획 설계안 등을 추가해 주셔도 좋습니다. 본 사례에 따른 추진 배경 및 목적, 사업 계획, 시설 건립 계획의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례 예시의 추진 현황 중 진행정보와 필요성 검토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해당 SOC 사업에 대한 진행정보와 필요성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기술적 측면, 업무 효율적 측면, 서비스적 측면 등 여러 관점에서 고려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신청사에 적용될 진행정보 기술의 역할을 먼저 기술하였고, 진행정보와 계획 수립의 효과를 예산 측면, 정보 시스템 측면으로 나누어 진행정보화의 필요성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 요청서 세 번째 부분으로 사업 추진 방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추진 목표, 추진 전략, 추진 체계, 추진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 목표는 최종 목표와 세부 목표로 작성하셔도 되고, 장기적, 단기적 목표로 구분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추진 전략은 발주처 입장에서 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안서 작성 시 꼭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략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추진 체계에서는 추진 조직 및 역할을 기술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해당 SOC 사업의 추진 조직이 아닌 진행정보와 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추진 조직에 대한 내용을 담아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추진 일정은 주요 일정을 제시해 주시면 되는데, 월별, 기능 단위별로 상세히 제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진행정보와 계획 수립에 대해 하나의 최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전략과 추진 체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추진 일정을 보시면 본 사례에서는 6개월의 사업 기간에 대해 월별로 진행해야 하는 세부 업무 단위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안사가 전체적인 사업 일정을 파악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과업 추진 계획과 인력 투입 계획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안 요청서 네 번째 부분인 제안 요청 내용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추진 내용과 요구사항 세부 내역으로 구성됩니다. 추진 내용에서는 SOC 사업 진행 정보와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제안 요청 내용을 개조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앞서 공통 가이드 소개에서 말씀드렸던 현황 분석, 목표 모델 설계, 이행 계획 수립 항목입니다. 추진 내용을 작성한 다음에는 요구사항 세부 내역 부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진행 정보와 계획 수립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앞서 작성한 추진 내용과 요구사항 세부 내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사례의 제안 요청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요구하는 추진 내용은 크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 내용 첫 번째 항목은 SOC 사업에 대한 환경 분석이고, 두 번째는 해당 기관의 정보 시스템 현황 분석이며, 세 번째는 신청사 완공 이후 운영될 정보 시스템에 대한 통합 아키텍처 및 서비스 모델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진 내용 네 번째 항목은 진행정보와 과제 도출 및 추진 방안 수립, 마지막 5번째는 진행정보와 마스터 플랜 수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세부 항목 안에는 세부적인 과업 내용을 가능한 상세히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작성 방법은 본 사례 예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가급적 앞서 설명드렸던 SOC 사업 진행 정보와 계획 수립 공통 가이드를 숙지하신 후 작성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앞서 작성한 추진 내용과 연계된 요구사항 세부 내역 부분입니다. 진행 정보와 사업과 관련한 과제 요청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요구사항 유형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게 되는데 요구사항 유형에 따른 아이디 부여 규칙은 좌측 표와 같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총 29개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고 요구사항 예시는 우측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구사항 세부 내용 작성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요구사항 세부 내용은 보시는 자료의 좌측 표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방법 중 3번 요구사항 명칭에는 세부 업무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하시고 다른 요구사항 명칭과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4번 요구사항 상세 설명의 내용은 반드시 제안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해야 합니다. 5번 산출 정보에는 해당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을 통하여 도출될 산출물을 기재하며 6번 관련 요구사항에는 해당 요구사항과 관련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때 작성하시면 됩니다. 7번 요구사항 출처에는 해당 요구사항을 선정하게 된 법적 기준이나 권고사항 등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출처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 항목들은 지능정보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수정이 가능합니다. 요구사항 세부 내용 작성 방법에 대한 더욱 상세한 설명은 소프트웨어 사업 요구사항 분석 적용 가이드 중 정보화 계획 수립 사업 요구사항 분석 적용 가이드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 예시로 자료 우측표에 있는 컨설팅 요구사항 1번과 17번을 보겠습니다. 컨설팅 요구사항 1번은 대상 SOC 사업에 대한 환경 분석입니다. 대상 SOC 사업인 청사 건립에 대한 현황과 법 제도 등 외부 추진 여건 분석 시 검토해야 하는 항목들을 기술하였습니다. 1번 요구사항의 산출물은 환경 분석서 중 청사 건립 추진 환경에 대한 분석 내용입니다. 컨설팅 요구사항 17번은 지능정보화 마스터 플랜 수립 중 추진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과 운영에 대한 업무를 정의해야 한다는 내용과 추진 조직의 인력 구성과 역할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7번 요구사항의 산출물은 이행계획서 중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체계 구성 방안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안 요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사업계획, 사업 추진 현황, 추진 방안 및 추진 내용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제안 요청서의 마지막 부분은 제안서 작성 요령과 제안 안내사항입니다. 제안서 작성 요령 부분에는 제안서의 효력,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목차, 세부 작성 지침 등이 포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사업이나 일반 용역 사업과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반 용역 사업 제안서 작성 요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안 안내사항에는 입찰 방식, 제안서 평가 방법, 기술성 평가 기준, 제안서 제출 안내, 입찰 시 유의사항이 포함됩니다. 입찰 방식 항목에서는 사업자 선정 방식의 기본 원칙과 입찰 참가 자격, 사업자 선정 방법 등이 포함되는데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입찰 참가 자격 기준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제안사는 가장 최근 연도에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선정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개경쟁 입찰 방식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을 병행한다는 사실을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제안서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제안 요청서 제안서 평가 방법 부분에는 평가 기준, 평가 주체, 평가 방법, 평가 비율 등을 작성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에 따라 정량평가의 배점 합계는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기술성 평가 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해당 지자체의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법률을 준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서 제출 안내 항목에서 제안사가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 및 제출 방법, 제출 일정 등을 작성하시면 제안 요청서 작성은 마무리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안 요청서 작성 가이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OC 사업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 가이드 활용 사례 중 예산 산정 가이드 활용 방법과 제안 요청서 작성 가이드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이드 활용 사례 중 산출물 관리 가이드 활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연락처와 이메일 참고하셔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융합본부 공공혁신 플랫폼 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